본격적으로 오늘 2부 첫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첫 순서는 마켓7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 DB금융센터 이의현 부지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먼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네, 원자재 가격 랠리 같이 띄워볼까입니다. 3분기 국내 증시가 테이퍼링과 중국의 헝다 리스크 등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에너지와 비철금속 등 원자재 관련주들은 주가가 약진했습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큰데요. 먼저 국제 유가 동향부터 좀 짚고 가겠습니다. 전일 오펙 플러스가 기존의 원유 생산량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7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또 간밤에 추가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추가로 한 2% 네. 정도 올랐더라고요. 77.6달러 정도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7년 내 최고치입니다. 네. 일단 오펙 플러스에서 기존에 이제 40만 배럴 증산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좀 추가적으로 더 증산을 하기를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무산이 되면서 반사적으로 이제 이틀 연속 이제 유가가 조금 오르는 흐름을 보였고요. 무엇보다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쪽 전력난이 계속 가중화되면서 이 부분이 전체적인 원자재 시장을 끌어올린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가 조금 주춤하면서 이 부분이 또 달러 표시 원자재 가격들을 조금 밀어올리는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관련해서 이제 정유주라든지 가스 관련주들 어제 이제 최근 하락장 속에서도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현재 뭐 글로벌 IB들 쪽에서 시장 전망을 보시면 연말까지 한 90달러까지 예상하는 하우스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품 가격들, 인플레이션은 결국은 상품 밑단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공급망이 지금 최근에 이제 붕괴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수요도 살아나고 있고 코로나 이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수요가 살아나는데 공급망은 붕괴가 된다. 그러면 그리고 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산이 당장은 없는 기조가 당분간은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원자재 시장 그리고 유가 꾸준하게 계속 조금 흐름이 변동성이 조금 가중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그 관련 수혜주들과 이제 그것 때문에 나빠지는 업종에 대한 기본적인 예측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정유 관련주들 어저께도 뭐 흐름 좋았습니다. 뭐 S-오일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정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일반적으로 오르면 바로 이제 즉시 반영은 다음 문제지만 일단 정제 마진이 개선을 되는 흐름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제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연초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였다가 그리고 그 덕분에 이제 S-오일 같은 경우에도 적자 전환을 하기도 했는데 가파르게 또 실적이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유주들 1차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또 안 좋은 흐름, 유가나 원자재 시장이 오르면 그게 바로 이제 고객 가격에 바로 전가가 되지 않는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항공 관련주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소비재 관련주들 그럼 생산 원가가 그만큼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조금 악재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개념을 잡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의 전력난 이슈 등과 같이 이제 전적으로 이제 공급 측면의 문제들이 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급등을 초래했고 유가도 이에 연동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 전력난 심화와 관련된 수혜주로는 어떤 종목들고 볼 수 있을까요? 중국 전력난 같은 경우 이제 겨울로 갈수록 더 심해질 거거든요. 일단은 중국이 또 호주와 갈등을 빚으면서 이 부분이 당장 이제 또 해결이 되지 않을 얼마 전에는 이제 호주는 또 미국 그리고 영국 등 이제 앵글로색슨 안보 기구를 또 출범을 시키고 계속 중국의 또 심기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석탄이라든지 철광석 이쪽을 호주 생산의 거의 절반 정도를 이제 본인 자국의 이제 소비량의 50% 정도를 이렇게 호주 쪽에 의존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또 자존심 싸움으로
수입을 이제 금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초한 위험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천연가스라든지 대체재가 또 오르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원자재 랠리가 이제 시작하는 굉장히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여름뿐 아니라 겨울도 이제 난방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수요가 생길 거거든요. 수요가 또 늘어나는 성수기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석탄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화력 발전이 조금 대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재고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력난 중국 전력난은 겨울까지 계속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광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수혜를 1차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미얀마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는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요. 네. 그리고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 이제 석탄 광구를 또 보유하고 있고 종합 상사들이 일단 1차적으로 심리적으로나 실적적으로 1차적인 가격 상승, 원자재 랠리 가격 상승의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종합 상사 업체들이 1차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단순히 에너지 가격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가격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더라고요. 네, 뭐 전 부분 네. 원자재가 다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것도 뭐 중국의 이제 공급 감소 뭐 이런 것 때문인데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면 또 뛸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한 70% 정도 이제 가격이 네. 상승을 했고요. 일단은 공급망 이 부분도 이제 공급망이 좀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기니 쪽에서 서아프리카에 있는 기니 쪽에서 이제 또 쿠데타가 일어났었거든요. 이쪽이 또 알루미늄 생산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가격을 또 움직인 부분이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원자재 시장 자체가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공포스러울 정도로 시장 자체가 랠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영향을 굉장히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분간은 이제 이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심화될 거고 특히 또 알루미늄이 어제 또 급등세를 그저 보이면서 또 올 알루미늄 관련주 대표적으로 뭐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을 이제 제조 판매하는 업체고요.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가공업체인데 뭐 7% 5% 이상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네. 단기적으로 움직였는데 일단은 당분간 다른 원자재와 비슷하게 가격 불안정이 당분간 계속 지속될 거다. 이것도 공급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속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 가격이 널뛰기 장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네. 의견입니다. 대부분 증권사에서도 지금 이런 알루미늄이나 뭐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던데 지금 애초에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일단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었고요. 예. 유동성이 많이 풀렸었는데 돈이 오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까지 약세로 되면서 전반적으로 유동성은 풍선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가격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되면 이쪽 반대편이 또 커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제적인 문제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미국과 중국과 호주의 갈등 문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계속되는 갈등 이런 부분들이 뭐 휘토류라든지 그리고 뭐 철광석, 석탄 이런 가격들 자체를 서로가 제재를 계속 가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수입을 금지한다든가 그리고 수출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서로 감정적인 싸움까지 치다르면서 네. 이런 부분에서 공급망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인으로는 코로나 백신이 계속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경제가 또 살아나면 그런 부분에 원자재 수요를 자극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 자체가 이런 인플레이션 심리를 굉장히 자극을 하면서 원자재 시장을 끌어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당분간은 이제 원자재 시장에 계속 유동성이 풀려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조금 더 수요는 또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원자재 가격 랠리에 불을 지피고 있는 가운데 미중 갈등도 지속되면서 히토류 가격까지 급등한 상황입니다. 히토류 관련주들은 관련 수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유니온 머트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대체 페라이트 마그네트라고 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해서 또 급등을 했고요. 예. 그리고 뭐 유니온 같은 경우에 백시멘트 쪽인데 이게 또 히토류 응용 시멘트 이런 부분을 또
생산을 한다고 해서 움직였고 뭐 그 위에도 뭐 동국 RNS라든지 그리고 뭐 요거는 철강 쪽 제철 쪽 이제 부산물 쪽 이쪽이랑 뭐 티플렉스 스테인레스 생산을 하면서 이쪽에 또 히토류를 어느 정도 다룬다 그래서 올랐는데 일단은 미중 이게 대만 해협을 가지고 최근에 또 갑자기 이제 뭐 전쟁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히토류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자재 시장 자체가 급등락을 계속 반복하면서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을 때 따라가시는 건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추세적인 상승이 조금은 더 지속될 수도 있고 가격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또 조금 올라가지고는 이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았을 때 들어가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미중 갈등은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겁니다. 이거는 패권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히토류가 이제 중국이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체제를 찾고 그리고 이게 채산성이 낮아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중국이 계속 생산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부분이 있는데 네. 히토류는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희소한 광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채산성이 선진국들은 좀 낮기 때문에 이제 생산을 안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한 히토류는 갈등 이야기가 나오면 한 번씩 꼭 움직이는 요인이 되지만 이게 스팟성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네. 실적으로 바로 반영되거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가 바로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히토류 관련주에 대한 의견까지 여쭤봤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랠리 뭐 이야기가 나온 지는 꽤 오래되기는 했으나 지금 접근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살펴볼 만한 종목이 어떤지 궁금해지거든요. 부지점님은 탑픽 종목 꼽는다면 어떤 종목 네, 꼽으시겠어요? 아까 전에 앞단에서 언급드린 LX 인터내셔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예. 한 6% 정도 움직였고요. LG 쪽에서 이제 분사한 이제 종합 상사 관련 회사인데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도네시아 쪽 석탄 광구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 최근에 금방 말씀해주신 대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실적을 보셔야 되는데 3분기, 4분기 지금 실적 전망치가 사상 최대치, 가장 상승폭이 다른 여타 종합 상사들보다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원자재 광구를 보유하고 있는 원자재 사업 부분도 그렇고요. 해상 운임 쪽 이쪽 시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실적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있고 실적의 업 포텐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온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최선호주는 LX 인터내셔널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에너지 원자재주 점검해봤고요. 오늘 이 시간 DB금융투자 DB금융센터 이의현 부지점장님이 고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주요 증권사 리포트 모아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아나운서입니다.